네, 국내 인베디드 보험 도입 및 확장 아이디어시라는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시작을 하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전성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진행되는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 상품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보험이 내재되는 방식으로 고객이 디지털 플랫폼 등에서 소비 여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험이 포함되는 그런 상품을 뜻합니다. 인베디드 보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금융 서비스 기업, 저희들이 예를 들어 데일리하게 사용을 하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라든지 그런 비금융 서비스 기업, 플랫폼 기업 등이 보험사와 인슈어티브 기업과 계획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과 매우 적합한 내장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렇게 소비자는 디지털 플랫폼과 기타의 소비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에 어울리는 내장형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방식의 보험 채널이자 상품을 뜻합니다. 인베디드 보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 클라우드 및 API 기술 등의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도 비대면과 플랫폼 활용을 통한 이제 소비 행태와 소통 방식이 메인이 될 정도로 이런 니즈가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비금융업자 혹은 스타트업의 금융시장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디지털 채널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의 이제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소비 여정에서 발생을 하고, 또한 그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캐퍼시티가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니즈와 이 상품을 사용하면서 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수집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보험의 시장 전망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인베디드의 보험 가치는 2030년에 약 7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생명 건강 분야까지 인슈어티크 기술을 적용 시 인베디드 보험은 약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인베디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투자 규모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이랬던 규모였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인베디드 보험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먼저 소비자의 선택으로 보험 상품을 이제 플랫폼 이용 시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고객이 굳이 원한다면 제외 및 거부가 가능한 하드 인베디드 방식, 그리고 상품과 보험이 완전히 결합되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고객이 자신의 의지로 거부가 불가능한 완전 결합형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프트 인베디드 방식과 하드 인베디드 방식의 경우 보험료 지급 주체가 소비자고, 완전 결합형의 경우 보험료 지급 주체가 브랜드라는 차이가 있고, 이 밑에 있는 보험들이 소프트 인베디드, 하드 인베디드, 그리고 완전 결합형 보험 상품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인베디드 보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택시 호출 어플인 그랩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차량 호출 시 소프트 인베디드 방식으로 고객이 손해보험과 택시 호출 지원에 따른 보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손해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인베디드 방식의 라이프 커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하드 인베디드 방식의 전자제품 연장 보증 보험입니다. 즉 워런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보험을 택하는데요. 이 아슈리온과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이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완전 결합형 상품인 캐시오의 인슈어 바이 테슬라입니다. 미국 11개 주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여러 보험사와 이제 협력하고 테슬라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보험이 완전 결합형 형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운행 중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자동차 보험보다 10%에서 약 20% 정도 싼 보험료를 이제 책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의 규모는 꽤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국내 인베디드 보험의 대표적인 예시로 가져온 이제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갤럭시 모바일 관련 단말 추가 케어 프로그램인 삼성케어 플러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과 쿠팡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이제 쿠팡을 신켜하는 제품 보장보험,
그리고 BMW 코리아에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적으로 보증 면제가 되는 프로그램 등 대한민국에서 인베디드 보험의 형태는 사실상 보증보험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규제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인베디드 보험의 진출을 발목을 짓는 그런 규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매로 인하여 보험이 발생할 때 꾸준히 고객들에게 매번 보험 구매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그런 규제 방식으로 인해서 인베디드 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진행되는데 가장 큰 차질을 맺고 있고, 국내 정부에서도 이러한 조금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립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는 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제도는 이러한 이러한 인베디드 보험을 만들고 싶은 플랫폼 측에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제도에 등록을 한 뒤에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 기술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보험사와 제휴를 하면은 단기적이고 미래적인 간단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수가 매우 적고 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에 몇몇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에 등록하는 그 회사의 수 또한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적었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가 최근에 등장함으로써 이 제도는 조금 더 빛이 발하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베디드 보험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보험 관련 논론상인 한국보험신문에서도 이 인베디드 보험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요. 손해보험공단이나 KPMG 같은 컨설팅 업체들에 있는 보험 관련 보고서들에도 인베디드 보험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힘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이 타 금융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페이 시스템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신한페이는 사실 신한은 금융사이긴 하지만 나머지 비금융사 기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금융산업에 진출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특이하게도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앱에서 선불 카드를 활용하는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충전금은 2조 5천억 원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충전을 해놓고 잊고 쓰지 않는 금액만 전체 충전금의 10%, 2,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미국 몇 개 주의 시중은행 규모보다도 훨씬 많은 예치금을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자신들에게 적립되는 별 같은 리워드 시스템을 에어 캐나다 포인트 적립과 연계하거나 비트코인 충전에 쓸 수 있게 하는 등 인베디드 금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현대나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인베디드 페이 시스템을 모빌리티 카페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 등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베디드 보험과 관련한 정책 및 규제 변경은 보험업계의 큰 숙제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을 조금 강제당하는 상황이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방식은 소비자금융보호법이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제도 등으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들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들이 해소가 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보험업계에 신규 진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사들의 디지털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베디드 보험의 디지털 친화적 그리고 높은 편의성을 자랑하는 특징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 모빌리티의 플랫폼의 특성은 저희가 뒤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인베디드 보험을 도입해 이후 사회 전반적인 산업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의 특성입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은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킥보드 렌탈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UI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앱 내에서 등록부터 결제, 이용, 그리고 반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이 바로 이러한 모빌리티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빌리티 플랫폼의 편의성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안전 및 사회적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미공전치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규 위반 여부가 심지어 40%에 입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 항목에서 가장 큰 것은 71.18%로 안전모 미착용, 그 다음에는 절반 정도인 52.65%의 인도 침범 보도 주행, 그리고 심지어 5분의 1인 20% 정도는 이제 2인이 한 번에 탑승하는 동반 탑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조금 부족한 인식에 더해서 연도별 개인형 이동정치 교통사고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17건이었던 교통사고가 2022년에는 2,382건으로 약 20.4배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 118명에서 2,710명으로 약 21.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손해보험사나 이제 그런 곳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등이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크게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방식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킥보드 모빌리티 플랫폼을 시작으로 이제 인베디드 보험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도입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고 실행 방안은 이제 킥보드를 이용할 시 플랫폼에 들어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험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하드 인베디드 형태로 이제 보험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들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UI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킥보드 플랫폼을 이용할 때 보험 설명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결제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킥고잉 보험 가입하여 안전하게 주행이라는 하드 인베디드 방식으로 이제 보험 상품이 기본 이용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굳이 나는 이런 보험 상품 돈을 더 내기 싫고 사고 나도 나는 뭐 내가 내 생보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작게 회색 글씨 처리된 킥고잉 보험 가입하지 않은 이동 페이지를 통해서 굳이 제외할 수 있는 하드 인베디드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멧은 필수라는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보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헬멧을 착용했다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였을 시 보험료를 500원 할인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 인베디드 보험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 도입되는 것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 손해보험 대리제도에 가입을 하고 교육을 받고 보험사가 다시 제휴를 해서 이제 받는 조금 불편한 이중구조 대신 하드 인베디드 방식을 통한 비보험 서비스와 보험의 통합 제공으로 보다 확장된 편리한 빠른 보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경험 가능합니다. 하드 인베디드 형식인 만큼 추가된 보험료에 대한 기회 비용적 인식으로 제공되는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는 등의 헬멧을 안 쓰고 이중 주차를 하고 두 명에서 타고 하는 등의 비정상적 이용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정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이 타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카시어링이나 자전거 등과 연계하여 인베디드 보험 및 모빌리티 보험의 범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보험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기타 공유 경제 및 각종 소비 플랫폼들과 협업을 통해 인베디드 보험에 관련한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에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회의 다른 산업분들의 인베디드 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것들입니다. 먼저 롯데월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상해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 아예 보상을 해주는 원데이 올케어 인베디드 보험을 이제 롯데월드 티켓 해석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이나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인베디드 보험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야놀자에서 해외 숙박권이나 항공권을 예매할 때 여행자 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인베디드 도입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티켓링크 등에서 이제 야구장 경기 예매를 할 때 파워볼 보상 같은 원데이 보험을 인베디드 방식으로 표현한 UI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인베디드 보험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 관련 물류 플랫폼에서는 보증 및 반환 보험의 도입이 가능하고 티켓에서도 불상사가 발생했을 시 티켓비를 반환을 받는 실제로 있는 일본에서 인베디드 보험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현재 어떻게 보면 3%도 이미 출시가 된 그런 보험입니다.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기 진품 보증보험, 펫 관련 플랫폼에서는 펫 보험 등이고 이제 금융사 중에서도 카드사와 보험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예를 들어 카드 이용 내역에 해외 항공권 예매 등이 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인베디드 방식으로 여행자 보험 등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추천 방식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비디드 보험에 대한 기대 효과를 초조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객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의 구매 여정에 보험의 편의성을 가지고 또 높은 편의성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의 탐색 비용이 낮아지고 보험 측에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한 소비자 여정이 간소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질 수밖에 없는 고질감 같은 매우 높은 심리 장벽, 즉 거부감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비자들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채집하고 분석하여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소비자들이 특정 니즈 내로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정할 수 있는 니즈를 가졌을 때 보험 상품이 필요할 때 보험 상품을 적재적소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사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입니다. 이제 수수료 수익 감소로 보험업계가 최근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데, 이 앱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수료 수익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저항 감소 및 채널 확대를 넘어서 보험의 유통 및 판매 자체를 크게 촉진시킬 수 있고, 이게 다양한 업종, 다양한 산업군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확장성과 유용성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진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발생시키는 매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소비자의 니즈가 경제활동 시에 매우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기에 보험이 필요한 적시에 보험 상품을 등장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수요성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리한 보험 모빌 플랫폼을 시작으로 이메일드 보험의 확대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네 분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압축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 사실 이메일드 보험은 되게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었던 영역이긴 한데, 조금 제가 약간 퀘스천 되었던 게 발표되면서, 그래서 뭘 만드신다는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모빌리티의 킥고인 이런 데 이제 보험을 집어넣겠다는 인베디드 해서 보험을 서비스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킥고인 같은 이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인베디드 보험 상품을 이런 식으로 출정을 한 뒤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회 관련해 있는 전반적인 사회 그 산업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이고, 저희가 상품을 메인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제 킥고인과 관련된 이 킥보드 플랫폼의 인베디드 보험 상품 집어넣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손해율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보험을 만드시려면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한 발짝 조금만 더 나가 생각해보면 킥고잉이 하면 되는 것은 일 텐데, 데이터가 킥고잉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것을 하실 현실성에 대한 좀 질문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저걸 하시려면 킥고잉이라는 웹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나만의 뭔가 독창적인 뭔가 요리를 적용해서 AI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 다음에 이걸 뭔가 원수사랑 인정을 해서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오퍼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드투엔드가 조금 밸류체인이니까 이베디드 보험 되게 좋아요. 저희도 사실 몇 년째 트라이를 하고 있는 지금 영역이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맛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좀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는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떤 금액 정도로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 지프터라는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가장 높은 킥보드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하나 손해보험과 제휴를 해가지고 인비디드 방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 이제 지프터 케어라는 면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만 보험이 아니지 보험과 똑같이 개인 대물 배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치료비 배상 등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항목들이 다 이미 구체적으로 구상이 된 상품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을 이미 선행된 것들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딱 방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데, 하나손해보험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하나손해보험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Y라는 것을 계속 이제 뭔가 외우는 거죠. Y라는 게 이제 그 성균보험보안팀에서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실제로 뭔가 현실화되려면 그 관점에서도 또 봐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독창적인 뭔가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발표한 90% 정도가 인베디드 보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되게 원론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좀 혹시나 제가 못 캐치한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짧게 하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전선님께서 직접 회사 차리셔서 하시면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컨설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약간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혼자 스스로 이것을 사업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 이제 이 모빌리티에서 이 상호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예상돼서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 보험이 매력적인 게 가격과 편리성이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즉시적으로 가입한다는 건데 이 키보드 이용 비용보다 보험료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갔고 그 현실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좀 다른 예시를 좀 두셨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준비하시면서 다른 인베디드 보험도 막 품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공유 모빌리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했던 두 번째 후보는 또 뭐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야놀자 인베디드 여행자 보험인데 이는 사실 국내 사이트에서도 한 군데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야놀자 플랫폼 말고 이제 항공권 예매 플랫폼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미국 등에 있는 다양한 여행사 관련 OTA 플랫폼들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이미 보편화된 거를 굳이 다시 하자고 하는 거는 조금 제안의 그런 특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외를 하게 된 친구였고,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상품은 저는 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이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정도를 주고 오늘 하루 동안 사고 나면 보상해 줄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불진하게 팔렸고 수익성이 되게 괜찮았다고 해요. 그 사고가 거의 실제로 발생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곳은 특히 이제 보험 가입자, 보험의 수요를 느끼는 이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40대 이상의 이제 부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1,500원, 2,000원 더 내고 오늘 만약 자기 자식한테 사고 있으면 추가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부모라고 하면은 가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롯데월드, 롯데월드 인베디드 보험을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애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